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만나서 즐거운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긍정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다. 사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별로 가리지 않고 만나는 걸 좋아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나와 맞고 긍정적이어서 나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게 느껴진다. 그 사람의 말과 태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과연 자존감은 어떤 것일까? 책 제목 자존감 수업. 저자 윤홍균. 출판사 심플라이프. 발매일 2016.09. 1. 자존감의 3대 기본축. 출처 책 자존감 수업. 자존감에는 3가지 기본축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존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3가지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충족돼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군에서 공부하고 이른바 명문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란 사람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자기 조절감이 부족한 경우다.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애정결핍이 지속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은 없다.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자존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조절을 못하거나 마음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자존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의 차이.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과업이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이다.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난이도를 낮게 보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간다. 반면 능력은 적절하게 평가했는데 과업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자신감은 떨어진다.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과업들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비합리적인 평가 탓에 자신감이 과해진 마음 상태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을 뜻한다.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답, 즉 생각의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주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을 의미한다. 비난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새겨 일정선 밑으로 감정이 추락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한다. 자존심을 세웠다는 의미는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는 뜻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 읽었는데도 말이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은 나만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존감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안정감과 자기 조절감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지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내일도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